안녕하세요. 메리니를 메자랄로 매념의 나비효과입니다. 자석펫이 또 출시되면서 우리 메리니 분들 중에 지갑을 열까 말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뽑느냐 마느냐를 거론하기 전에 자석펫이 과연 무엇이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과정도 모르고서 지갑을 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석펫과 원더베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께 완벽히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석펫이 어느 정도 위치에 매소와 아이템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소 획득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까지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자석펫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이플 스토리의 라벨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플 로얄 스타일에서 스페셜 라벨이 나온다는 건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피스 아이템을 이용해서 스페셜 라벨을 합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신 분이 좀 많습니다. 저도 자석펫이 나오기 전까진 이해를 못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로얄 스타일 쿠폰을 사용하면 낮은 확률로 스페셜 라벨 아이템이 튀어나옵니다. 이 스페셜 라벨 아이템을 마스터피스라는 캐시 아이템을 또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레드 라벨, 블랙 라벨, 마스터 라벨 중에서 나옵니다. 그럼 등급이 총 스페셜, 레드, 블랙, 마스터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스페셜 라벨과 스페셜 라벨을 합성하면 레드 라벨 또는 마스터 라벨이 나오고, 레드 라벨과 스페셜 라벨을 합성하면 블랙 라벨 또는 마스터 라벨이 나옵니다. 근데 마스터피스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은 스페셜 라벨과 레드 라벨밖에 없어요. 즉 블랙 라벨이 나오면 더 이상 마스터 라벨 뽑기의 재료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엄연히 블랙 라벨이 레드 라벨보다 높은 등급이지만 레드 라벨은 마스터 라벨의 재료가 될 수 있고 블랙 라벨은 마스터 라벨의 재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높은 등급인 블랙 라벨이 오히려 레드 라벨보다 가격이 저렴한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볼게요. 뽑기 아이템으로 스페셜 라벨을 뽑아서 뽑은 아이템을 합성해주는 캐시 아이템으로 높은 등급의 라벨 아이템을 뽑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자석펫입니다. 원더베리 펫들도 등급이 달린 게 있어요. 원더블랙, 루나 스윗, 루나 드림, 루나 뿌띠. 이건 로얄에서 나오는 등급제하고 똑같아요. 원더블랙이 뽑기에서 나오는 스페셜 라벨, 그리고 스페셜 라벨끼리 합성하면 레드 라벨과 동급인 루나 스윗이 나오거나 자석펫, 레드 라벨과 스페셜 라벨을 합성하면 블랙 라벨과 동급인 루나 드림이 나오거나 자석펫, 스윗이 레드 라벨, 드림이 블랙 라벨, 뿌띠가 마스터 라벨. 그럼 루나 드림은 블랙 라벨이니까 자석펫의 재료로 못 쓰나요? 네,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드림의 D자를 따와서 디진 라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습의 원더베리에서 낮은 확률로 스페셜 라벨과 똑같은 원더 블랙펫을 뽑고 루나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또 확률적으로 스윗, 드림, 뿌띠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원더 블랙과 루나 스윗은 합성 재료로 사용 가능, 루나 드림은 합성 재료로 사용 불가. 그럼 이제 확률도 알아봐야겠죠?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 가이드 탭에서 확률형 아이템 메뉴에 들어갑니다. 위습의 원더베리 확률을 보면 희귀 아이템이 원더 블랙인데 3.32%? 3개 다 합쳐도 10%입니다. 원더베리 10개를 까야 스페셜 라벨 펫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좋아, 그래. 일단 여기까진 됐어. 그럼 펫을 합성해서 자석 펫이 나올 확률은? 일단 스페셜 라벨끼리 합성을 했을 때 레드 라벨인 루나 스윗이 9.6% 9개, 즉 86.4% 확률로 레드 라벨. 자석 펫이 나올 확률은 3.88% 3개, 즉 자석 펫은 11.64%. 야. 그럼 스페셜 라벨끼리 말고 레드 라벨에 스페셜 라벨을 합성하면 자석 펫은 6.8% 3개, 즉 20.4% 확률로 자석 펫. 나머지는 디진 라벨이나 펫 장비. 정리합시다. 10% 확률로 나오는 스페셜 라벨 펫을 2개를 합성해서 또 10% 확률로 자석 펫을 얻거나, 아니면 합성 결과물로 나온 레드 라벨에 스페셜 라벨 하나를 덧붙여서 20%의 확률을 또 뚫어야 자석 펫이 나온다. 즉 자석 펫을 얻으려면 그 낮은 확률을 뚫고도 또 한 번 더 뚫어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발상입니까? 그렇다고 펫 한 번 뽑고 합성하는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석 펫의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비싼지 한번 볼게요. 마침 제가 자석 펫이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일반 펫들은 이렇게 매소가 있으면 걸어가서 먹죠. 근데 자석 펫은? 와우,
이렇게 위쪽으로는 상당히 멀리 있는 아이템까지 먹네요. 근데 아래쪽 아이템은 하나도 못 먹어요. 같은 층 또는 위층 아이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능이 좋긴 하네요. 자, 그럼 이걸 써본 입장으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225레벨이 안 됐다, 자석팩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진짜로. 신비의 숲 아르카나 정도는 와줘야 사냥으로 매소를 많이 벌 수 있는데 추추 레일른에서 아무리 깔짝대봐야 아르카나 이상 지역보다 돈 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25레벨 미만은 일단 이번 시즌에는 건들지 말자 이 말이야. 이제 매획템 아획템도 다 맞추고 사냥으로 돈 좀 벌어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매소 획득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나서 비용하고 다 따져서 신중하게 한번 결정해보세요. 먼저 거울빛에 물든 바다에서 자석펫 없이 6분간 사냥했을 때 매소 획득량입니다. 216만 매소 정도 되네요. 즉 1시간 사냥하면 2160만 매소. 그 다음 자석팩과 함께 6분간 사냥했을 때 매소 획득량입니다. 233만 매소 정도 되네요. 즉 1시간 사냥하면 2330만 매소. 자석팩 유무에 따라 시간당 170만 매소, 퍼센트로는 약 8%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가 춤추는 곳 3입니다. 자석펫이 없을 때 6분 사냥 결과 223만가량의 매소를 얻었네요. 1시간이면 2230만 매소. 자석펫이 있을 때 6분 사냥 결과 243만가량의 매소를 얻었습니다. 시간당 약 200만 매소, 퍼센트로는 약 9% 차이입니다. 지형에 따라 자석펫의 효율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7%에서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석펫이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인데 225렙 전에 사지 말라는 이유 아시겠죠? 눈으로 보이는 매소 흡수 액션은 커 보이는데 사실 30만원짜리 펫치고는 매소 획득량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물론 매소 획득량이 높을수록 시간당 매소의 양 차이 자체는 커지겠지만 매획템도 안 맞추고 자석펫을 쓴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겠죠?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석펫 획득 방법은 원더베리에서 원더 블랙펫을 뽑고 합성하여 확률적으로 얻는다. 자석펫 사용 스펙은 최소 225레벨 이상 매소 획득량 관련 능력치 올리고 나서 아직 스펙업도 안 한 메리니한테는 비추천. 이 정도로 자석펫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어요. 고정 댓글 보충 수업 잊지 않으셨죠? 자석펫을 얻더라도 최대한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스펙이 되고 나서 얻자고요. 알겠죠? 다음번 강의에서 봐요. 안녕.